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자, 출석 먼저 부르죠. 향기로운 초보님, 이치카님, 백조부녀님, 류노스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복 받으시고요. 네, 게스트분들도 로그인 하시고 복 받으세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좋아요. 네, 이준기님, 윤정혜님, 전설의 복부인님, 문짱님 오셨고요. 빨간불님, 수관강님, 윤정혜님, 박정희님 오셨고요. 하이클래시 인베스터님 반갑습니다. 이두영님, 네, 이두영님 아까 인사 안 했나요? 네, 안 했네. 네, 이두영님, 그리고 맨해튼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명희님, 윤님, 박부자님 모두 반갑습니다. 윤종우님 오셨고요. 유영수님,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오마이갓님, 박유나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고형호님 어서 오시고요. 정성화님이신가요? 성화정님이신가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조수영님, 고형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차기영님, 유찬영님, 베이비 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다문님, 안인숙님, 최도훈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감사님까지 어서 오십시오. 전설의 복부인님 뭐 좀 아시는구나. 네, 제가 조교 출신은 아니고요. 조교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네. 네, 조교들 진짜 독한 새끼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 빨간 모자 쓴 그 조교 애들을 도라이라고 불렀어요. 도라이. 개 또라이 새끼들 아주 그냥. 진짜 내가 군대 생활에서 가장 싫은 애들이 빨간 모자야. 아주 그냥. 나중에는 근데 계급이 높아지니까 조교 애들도 뭐 껌이더만. 근데 야, 그 훈련병 때 그 처음에 훈련소 들어갔을 때 조교 새끼들 그 교관보다 조교가 더 그냥 네, 아주 그냥 만나면 그냥 확 그냥 네. 그죠? 네. 출석을 계속 부르면 엄청나요. 근데 예, 조금 이제 많이 자른 거예요. 그나마. 네. 정말 출석 부르면은 끝이 없어요. 뭐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250분에 300분 가량 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죠. 네. 자, 어쨌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수출 포장 먼저. 네. 수출 포장 먼저 하고요. 향기로운 초보님은 어떻게 이렇게 맨날 1등으로 오세요? 근데 네. 야, 정말 궁금해. 방송 딱 열자마자 바로 입장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궁금해. 알려주세요. 알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나? 근데 알람 다 똑같이 뜰 텐데 어떻게 이렇게 1등으로 딱 들어오시는지 난 정말 궁금하더라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원풍물산 우리 수관광님이 유튜브에서 가장 처음으로 해주셨네요. 네, 원풍물산. 네, 쉽지 않은 종목들이네. 그 다음에 삼성제약. 네, 그리고 4번이 덕산 네오룩스. 얘가 이제 저거죠, LED. 그 다음에 액 액트로 네. 그 다음에 네오위즈. 그리고 7번이 두산 퓨얼셀. 8번이 이월드는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릴게요. 네, 이월드는 간단하게 코멘트. 그 다음에 삼성 SDS 9번이 휴피겐도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릴게요. 네, CS 윈드도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보존. 네,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기존에 진단해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보존까지 오늘. 네, 윤종우님이 운이 딱 좋으셨고요. 네, 유영수님은 네, 안타깝게 잘렸어요. 네, 여기까지 딱 됩니다. 그래서 종목 진단 이렇게 신청하시려면 워낙 경쟁이 치열해가지고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네, 자, 9개 종목 진단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하고 채택되면 좋은 건가요? 네. 이월드 먼저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릴게요. 이월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산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몇 프로 수익일까요? 이 월드가 2,300원대에 샀거든요. 2,300원. 네, 2,300원. 2,300원이니까 이게 최고가 찍을 때 6,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2,300%까지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때 우리는 이제 원금을 챙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나쁜 부분이 아니고, 일단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죠.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나도 수익을 많이 냈는데, 뭐, 보통 시세였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추가 상승이 일단은 나타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 3,500원 위쪽에서 나 이 가격대 그냥 인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이평선을 모아야 돼요. 주가가 상승하려면. 그래서 그 타이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모이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현재 시점은 하락에 대한 위험도보다는 횡보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 대신에 반등도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구간 조금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매수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뒀다가 나중에 생각하시는 게 낫겠죠. 지금은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래. 네. 그냥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유지만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원금 빼고 공짜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갈 생각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월드 그렇게 간단 코멘트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월드 다음이 슈피겐이었죠? 슈피겐 코리아.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죠? 이제 요 타이밍 시점, 여기 시점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즉 급등주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 요걸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일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홀딩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이 종목은 일단 오늘 10% 올라왔지만 오늘 오른 것을 반납할 수도 있다. 뭐 이 생각하고 보유하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다음번 저항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 저항도 이렇게 강하게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뭐 그냥 계속 두고 가는 거죠. 가지고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8짜리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5일선 이탈하거나 아니면 뭔가 낌새가 애매해. 거래량이 팡 터지면서 음봉 터졌어. 이렇게 되면 바로 매도하시면 돼요. 그 타이밍 나올 때까지만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잘 가니까 사야지. 요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리스크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지선대가 6만원이 아니에요. 지지선은 여기 지금 45,000원 정도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리스크는 이만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요만큼이죠. 그러면 리스크보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더 작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적진을 뚫고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물 상자를 딱 열었어. 거기에서 뭐 100억 원의 그 보물을 얻을 수 있대요. 근데 내가 가다가 죽을 확률이 80%야. 적군이 총을 막 쏘는 거죠. 빠바바바바방. 그 길 막 그냥 이렇게 뛰어가면서 막 보물 상자를 가야 돼. 그 보물 상자를 획득할 확률이 난 20%고 가다가 이제 총 맞아 죽을 확률이 80%예요. 그럼 가겠냐 이 말이야. 안 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 신규 접근은 아닌 거예요. 대신에 아직 먹을 게 남아있잖아. 내가 거기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참여하기로 했어. 그 보물상자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럼 갖고 가봐야지.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전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끝날 때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홀딩이고, 대신에 이제 8만원 근처 지점에서 저항대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물량이 나오면 나는 빠져나오겠다. 그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CS 윈드. CS 윈드는 사실 진단을 드린 지 조금 오래됐어요. 조금 오래됐는데, 그래도 이제 진단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코멘트로 해드리도록 합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 넘어갈까 말까, 갈까 말까 뭐 그러고 있잖아. 네, 갈까 말까. 근데 넘어가면 좋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이번 질병 상황, 요 상황 전만 하더라도요, 나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뭐가 됐어요? 우상향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진단했을 때도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고 더 홀딩하셔도 되는 거고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후루룩 빠졌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많이 하락한 것이 급하게 올라갔다. 다시 정상 회복해줬다. 이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하고 있네. 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으면 그냥 놔둬야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의 지지선 때는요, 지금 3만원대 중반 정도 나오겠네요. 중후반.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선 그어진 자리. 그래서 지지선을 일단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면 37,000원 정도, 네, 지지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넘어갔죠. 4만원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추세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흐름들은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략하게 코멘트, 네, 지난번에 했었던 종목들 다시 진단을 의뢰하셔서, 네, 정식으로 포함은 못 시키고, 네,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세 종목 전부 다 뭐 나쁘진 않네요. 네. 잘들 하셨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수출 포장부터 보겠습니다. 수출 포장. 이름이 왜 수출 포장일까? 네.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포장지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일까요? 야, 이 종목은 기업은 되게 좋네요. 네, 실적도 좋고 뭐 하는 회사일까 한번 봅시다. 용기 및 포장, 그래요. 수출 포장이니까 그렇겠지. 예. 골판지용, 요게 요즘에 잘 나간다면서요. 포장지가 왜 잘 나가냐면 잘 아시듯이 이제 쿠팡 많이 시켜 먹잖아요. 쿠팡 따라 해가지고 요즘엔 뭐 스마트 뭐더라, 배송인가 뭐 그런 것도 있대. 이게 왜 카메라가 갑자기 이상할까요? 네, 잡으란 말이야, 나를 잘. 얼굴에 뿌연 게 지금 이거 뭐 얘 좀 이상하다 오늘은. 네, 뭐 얼굴 뭐 뿌연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나? 네, 아무튼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포장지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골판지 같은 경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분기 때는 실적이 더 좋아졌다. 지금 특수를 받았다는 얘기가 됐죠.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2019년도에 좀 별로였긴 했는데 우리가 분기로 볼게요. 분기로 보면은 1분기 2019년도보다 분기 실적이 더 좋아졌죠. 네, 2분기 실적도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때요?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기업은 일단 실적은 좋은데 성장성도 좋고 앞으로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딱 보니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올랐어. 퍼가 3.95배, PBR이 0.3배. 와, 뭐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네. 그죠? 예. 주당 EPS가 4,770원이에요. 4,770원. 지금 가격이 18,000원인데 4,700원이야. 와, 대단하죠. 이 정도 성장성이면 대단하죠. 근데 재무 구조까지도 우량해요. 부채 비율이 26%에 유보율은 1145%. 거의 무차입 경영이잖아요. 이러면 뭐 회사 자체가 뭐 튼튼한 거죠. 근데 이 기업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래량이야. 네. 나 이 거래량이 적은 기업들은 진짜 골치가 아픈 게요. 이거 4,130원이죠? 4,130주. 오늘 거래량이요. 어제는 2,900주였어요. 그저께는요, 6,000주. 네. 7,000주. 여기 2만주 조금 터졌네? 네. 여기 13,000주. 그 다음에 16,000주. 네. 야, 보통 근데 가격대가 18,000원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5만주에서 10만주 정도 나와줘야지 내가 원활하게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대금이 7,800만원입니다. 네. 내가 독한만 먹고 주식 사면은 오늘 그냥 거래대금 넘어가는 거야.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투자금보다 작다고 오늘 거래대금이. 이렇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장기로 봐요. 언제 한 번씩 튀거든요. 언제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무언가가 이슈가 나올 때 한 번씩 튀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언제냐? 그 부분이 아직은 미지수란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추세가 뭐예요?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단부에 딱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 좋아지려면 일단 실적이나 여러 가지 좋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2만원에서 2만 1,000원만 넘어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추세적인 부분도 그래도 은근슬쩍 돌아서기 때문에요, 요 정도 라인 때 겹쳐서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이 종목은 네,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밑에 지점에서 매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에 대한 포지션들이 조금 더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다리를 거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최근 골판지 수요가 증가했고 실적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PBR 등등 지표들이 모두 저평가를 가리킵니다. 저평가를 지시하고 이렇게 되겠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량이 적다는 것과 하락 추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별로고요. 매수하려면 21,000원 정도 회복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일단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주식은 장기 투자,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단기의 변동성을 가지고 뭐 열받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요거는 그냥 길게 보셔야지 되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 자체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팔아먹기 조금 아쉽습니다. 내가 저 위에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팔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난 장기 투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네. 자, 탄산. 네. 이거 왜 하는지 아시죠? 네. 혹시라도 협찬하실 분 있으면, 네. 업체에 다니시는 분들, 성투사 협찬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네. 요거 그냥, 네. 협찬해 주시면 제가 광고해 드려요. 네. 광고비 안 받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네. 그 어디 뭐 프로그램 보니까 막 그 협찬 받아가지고 라면도 먹고 막 그러더라. 네. 라면 협찬 받았어요. 그러면서 라면도 먹고 광고비, 네, 그런 거 받아서. 네. 뭐 제가 아직까지 뭐 그런 거를 밝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아무튼 뭐 재미로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PPL 광고 지나가잖아요. 뭐 휴대폰도 막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괜히 이렇게 화면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누르고 막, 네, 뭐 아리아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그죠? 네. 뭘 설명했냐고요? 수출 포장 설명했습니다. 수출 포장 설명했고요. 이제 원풍물산 설명이 갈 예정입니다. 네. 자, 수출 포장은 잘 보세요. 수출 포장도 지금 원풍물산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차트를 길게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은 한 2, 3년 사이에 별거 없는데, 네, 괜찮은데 이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근데 차트를 좀 더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와,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들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큰 시세, 엄청난 거, 대단한 거, 무지막지한 거, 무식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타나요? 왼쪽 좌측편에 아무도 없을 때. 야, 누구 있냐? 그럼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을 때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은 기업이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신고가,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어. 매물도 없어. 그러니까 주가는 오로지 매수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버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땐 좋은데 올라감이 끝나고 나면 상승이 끝나고 나면 뭐만 남아요? 이제는 매도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조정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조정이 길어져요. 아니면 깊게 들어가거나. 근데 이 종목은 지금 길게 가는 조정을 택한 것 같아요.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 네. 물론 뭐 15,000원 대비해서 엄청나게 내려오긴 했죠. 네. 3,000원까지 내려갔으면 엄청 내려오긴 한 건데 그래도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완전히 죽이지는 않았고요. 이게 여기 지금 밑에 보면 띄어져 있잖아요. 떠져 있잖아.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종목은 굉장히 그래도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 많이 깊게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조정은 조정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부담감은 부담감이죠.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 박스권인데요. 이 박스권을 이번에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고 다시 빠르게 받아주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 빨리 이 위쪽 즉 3,000원 위쪽으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5,000원까지라도 어떻게 한번 반등을 비벼볼 수 있지 않겠냐 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3,000원 위로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빨리 버리세요.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요. 지지선 때 원래의 자기 추세대로 못 올라가게 되면 그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버리셔야 됩니다. 다행히 외국인 매수가 좀 있는데 이 외국인 매수도 지금 보시면 이게 공매도의 환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공매도의 환매인지를 확인하려면 또 저기 데이터 보는 곳에 들어가서 기업을 꺼내봐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거래소에 가시면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환매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리고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주가가 내려가지만 않을 뿐이지 올라가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항에 대한 압박이 제법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상승도 3,000원에서 막혔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넘어가지 못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긴 하는데요. 2,5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 관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3,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구나. 그 다음에요. 네. 추세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위쪽 추세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4,000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새로운 추세. 즉 무언가 전환, 뭔가가 바뀌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크게 상승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조정을 길게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에서는 일단 원래대로의 추세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탈되어 있거나 2,500원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 종목은 하향세를 더 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유 중인 분들은 일단 홀딩입니다. 홀딩이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것은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따로 선택지가 없어요. 3,000원 이상으로만 올라선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완벽한 추세의 전환은 4,000원부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타지 오늘은? 꼭 하루에 한 가지씩 증상이 있어. 목이 타거나 눈이 아프거나 이거 오늘 눈도 아프네. 눈도 아프고 어제 제가 사실은 새벽에 약간 이제 요거를 과음을 좀 하느라고 오늘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좀 아직 있는가 봐. 저는 이제 그 소주나 막걸리, 맥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는 양주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독한 술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독한 술이 사실은 다음날 아침에 금방 깨기도 하고 숙취가 저는 없더라고요. 근데 소주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막 맥주 먹으면 몸이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 술 안 먹는데, 평소에 술 안 먹는데 그냥 양주가 한 병 어디서 생겨가지고 그냥 네 맛있게 먹느라고. 네. 아침에 보니까 없대. 내가 다 안 먹었는데. 네, 집에서 먹었는데 그럼 나밖에 없는데 제기를 다 먹고 잔 건가? 네, 아무튼 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눈도 좀 그렇고 네,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안 깼나? 네, 음주야 이거? 네, 그래도 오늘 멀쩡하게 잘 있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근데 소주를 먹으면은 다음 날은 뭐 바닥을 기어다니거나 막 그런 정도까지 가는데 양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 시간을 자더라도 딱 자고 나면 그걸로 끝이야.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주를 좋아합니다. 참고하시라고요. 네. 성투사 술 안 먹는다면서 네, 양주는 조금씩 먹어요. 네. 양주만. 아, 좋아요. 네. 자, 삼성제약 갈게요. 삼성제약. 제약 바이오주들은 요즘에 좀 괜찮죠. 요것도 만약에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으면 또 좋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비슷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번에 얘는 근데 백신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가 보다. 네. 맞네. 네. 치료제, 로사르탄, 임상 추진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네.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붙었다라면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지금 렘데시비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세게 치고 나갔지. 그 다음에 모더나에서 나온 그 실체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그 치료제도 나와 있죠. 또 백신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삼성제약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뒤로 많이 쳐져졌어요. 그러니까 뒤로 많이 제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삼성제약이 만드는 거 지금 어디 가서 힘쓰기 조금 어려운 상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바이오 업황들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 뭐 치료제 백신에 대한 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편승하면서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추세는 일단은 전환을 시켰어요. 네, 지금 추세는 일단 이렇게 네, 전환이 된 상태죠. 그렇게 전환이 된 상태이고 저점권 지지는 여기 이렇게 두 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범주 안에 딱 그냥 들어가네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갔고 다시 반등이 나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이제 급등이 나간 이후에 횡보가 미니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크게 상승 이후에 조정이 깊게 들어가나 조금 상승해 놓고 조정이 얕게 들어가나 뭐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네, 어쨌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추세를 일단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개입하기 좀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추세를 전환시켜 놓은 상태이다. 그러면 아주 쉬운 공시가 나오죠. 자, 이렇게 주가가 찌지찌지 움직여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네, 누가 뭔가를 막 도움을 준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추세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첫 방에 빵하고 튀어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빌빌 기어요. 왜냐면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기면서 뭔가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물량에 대한 배분을 새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나쁘지 않아 보이고 시간이 일단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되니까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제 네, 이야기로 연초에 연말이죠. 작년 연말이에요. 언제예요? 이야기로 여기는 치료제가 나오기 전인데요. 9월달 뉴스 다시 한번 볼게요. 9월달 흡사병, 네, 합병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군요. 네,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래서 어쨌건 네,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3월 말에 급등세를 한번 보였습니다. 업황과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추세는 아직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상승 이후에 횡보가 나가는 거, 근데 지지선이 가까이 있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지금 포석을 깔아놓은 부분이야. 이렇게 됐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향이 없진 않겠죠. 뭐 이재용 회장 검찰 소환이 되면 뭐 근데 구속으로 또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겠죠. 네, 늘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점점점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장악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네, 보통 어떤 때는 보면은요, 회장님 잡혀있을 때 주가가 더 잘 올라가고요, 회장님이 뭐 보석으로 풀려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횡보적인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홀딩 전략은 유효하겠습니다. 네, 그 종목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냥 홀딩, 보유,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를 볼게요. 덕산 네오룩스는 덕산에서 분사를 해가지고 나온 거죠. 네. 원래?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 덕산 네오룩스. 이 종목 지금 보면 잘 가고 있네요. 네, 잘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덕산 뭐가 저걸 냈어? 하이메탈이 저걸 냈나요? 아닌데? 하여튼 뭐 이거는 새로 상장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오. 맞죠? 덕산 네오룩스. 그래서 기업계를 잠깐 살펴볼게요. 요즘에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땡겨요. 네. 여기 있죠? 뭐가 된 거냐? 덕산 하이메탈 맞죠? 덕산 하이메탈이 분할 재상장.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언제예요? 2014년 12월 30일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여기서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게 뭐라고요? 송구영신. 덕산 하이메탈. 덕산 하이메탈은 어떻게 됐어요? 2014년. 네. 14년 여기. 네. 여기죠, 여기.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뭐 늘 이제 우리가 그냥 송구영신 외우긴 했는데, 이 덕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은 내려가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상승을 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하다는 송구영신. 그래서 사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저거예요. 그 LED 판넬 뭐 그쪽이죠. 네, LED. 여기. 그래서 뭐 LCD 뭐 이런 쪽 아니고 LED 쪽이라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OLED 뭐 이런 쪽이라서, 네, 이 디스플레이 관련 뭐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성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 기업이 LCD를 고집하고 있었다 그러면 망했겠죠. 그런데 이 기업은 다행히 OLED, 아몰레드 이런 쪽으로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업황도 굉장히 밝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데, 추세가 일단은 더 연결돼야 되겠죠. 지금 약간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더 올라가고는 싶은데 매수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왜? 다 많이 사버렸거든. 이미 밑바닥에서 많이 사버렸어. 그러니까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만 가득해요. 그럼 주가는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겠죠. 아직까지는 이평선 밀집 대응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상향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수는 현재 뭐다? 쌍봉의 형태. 네. 짝꿍댕이가 거꾸로 뒤집어진 그런 모습이다. 이거 하니까 갑자기 그림이 하나 생각난다. 이거 그림 아시나요? 그림 아시란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이빨 아니에요. 네. 이빨 아니야. 이게 뭔지 아세요? 짱구 엉덩이 춤이면 엉덩이 춤. 네. 짱구 엉덩이 춤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봤어요. 미안해요. 자, 짱구 엉덩이 춤을 왜 한 거지, 내가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짝꿍댕이가 뒤집어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해소가 돼야지 될 겁니다. 이제 이 두 번째 거가 올라가든가, 네, 아니면, 네, 더 멀리 가든가. 짱구 몰라요, 짱구? 짱구 엉덩이 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에이씨, 몰라요? 네. 이거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짱구 엉덩이 춤. 신세대들만 아는 거 아니야? 짱구 엉덩 춤. 되게 유명한 건데, 이거. 네. 이거 울라. 울라. 네. 이게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궁뎅이가 뒤집어지면 방귀가 얼로 나가요. 자, 보세요. 들어온 얘기로 가냐? 억지로 기억하기 좋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궁뎅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방귀가 얼로 나가요? 밑으로 나가죠. 그래서 추진력을 얻고서 다시, 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궁뎅이가 위쪽에 있어. 그러면 추진력이 어디 들어가요? 네. 밑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짱구는 아셔야 돼요, 짱구. 네. 짱구. 못 말리는 짱구. 못 말리는 신짱인가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는 현재 보유 관점이고요. 네,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덕산 하이메탈. 오, 왜 이렇게 덥지? 나만 더운가? 선풍기. 네. 협찬하실 분. 이 선풍기는 뭐냐면요. 중국에서 사온 선풍기예요. 네. 이런 날을 위해서 중국에서 사왔지. 자, 저 시원. 이거 하나 했다고 시원하네. 좋았어. 바람 소리 혹시 들리나요? 덕산 하이메탈에서 분할 재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송구 영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송구 영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쪽에 형성된 모습이 쌍봉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약간은 우려됩니다. 보유는 계속 하셔도 되겠으나 3만원 이상에서 무조건 가격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고, 이탈된다면 매도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3만원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LG전자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쌍봉에 대한 형태. LG전자. 네. 응? LG. 요시. LG전자. 그렇죠. LG전자가 쌍봉이 어디서 나타나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요거요. 네. 여기도 비슷한 쌍봉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쌍봉 형태가 나타나면 주가가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꺼져! 결국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덱산 네오룩스도 만약에 네,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내려가 그러면은 네,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매수나 또는 보유하실 때 그러한 지지선,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액트로. 요거는 신규인가 보다. 그죠? 신규는 잘 모르는데요. 공모가 이후에 상승을 했고 반등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단 잘 가고 있었는데 예, 질병 상황이 주가를 끄집어 내려버린 거네요.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힌트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요, 빠르게 회복되면 된다는 얘기죠. 빠르게. 근데 이거 지금 빠르게가 아니라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있죠. 올라가는 주식, 즉 상승하는 주식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빠르게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오랫동안 끌고 가서 결국에는 수익을 만들거나, 이 부분인데 지금 이 종목은 뒤로 밀려있는 요 두 번째죠. 네, 조금씩 모아가고 좀 고생되더라도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네, 이런 정석적인 길을 택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만 본다라면 주가의 상승은 약해요. 네, 약합니다. 하지만 이평선, 골든크로스 이런 것들 기대할 수 있고, 또 요게 그냥 네, 그냥 뭐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다라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트로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네, 다음 기회. 네,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매수해도 상관없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럴라나요? 기아차하고 좀 비슷하잖아. 근데 기아차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요렇게 봐야 되겠네. 그러면 이게 액트로가 뭔가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얻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될까? 네, 싶기도 하네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신규 종목으로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큰 폭의 하락이 되었다. 그런데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주가의 하락이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우씨, 눈 뻑뻑해. 오늘은 소지섭 안경을 한번 꺼내 써봐야 되겠다. 와, 눈 뻑뻑해. 글씨가 막 두 개로 보이네.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바캉스 분위기가 나죠. 이제 오예. 야, 눈 되게 편하다. 역시 비싼 걸 써야 돼요.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의 상승에 대한 강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일단 홀딩이 있지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조금 네, 애매합니다. 왠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대응하세요. 네, 아시겠죠? 그죠? 옷도 딱 그렇고. 자, 똑바로 합니다. 네, 종목 진단 똑바로 합니다. 거의 줄 섭니다.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네. 누가 잡다면 너 나와.
거기 세 번째 너 뒤돌아보는 같이 나와. 네.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네,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조교와 눈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 새끼들 왜 눈도 못 맞추게, 이 쌍놈 새끼들.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네. 맨날 이빨 보이지 말래, 씨. 우리가, 우리가 저기 우리가 아니지. 제가 군대에서 훈련병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자율급식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여러분들도. 네. 그 자율급식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가면은 이제 식판에다가 밥을 이렇게 떠서 놔둬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차곡차곡 가는 거야. 근데 어떤 거는 밥이 많고 어떤 건 밥이 조금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똥국하고 밥하고 그걸 좀 조금이라도 많이 먹겠다고 그냥 싸우다가 걸려서 그냥 밥 다 못 먹고 또 운동장에 끌려 나와서 개 패듯이 그냥 개처럼 쳐맞고, 아, 나 진짜 그때 생각하면 또 열받네. 그 군대에서 폭력이 없어진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으면서 군 생활을 보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폭력이 없어진 그것만큼 잘한 건 없는 것 같다, 진짜. 저는 그래도 계급이 높아져서 고참이 됐을 때도 폭력 한 번 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후임들이 날 좋아했어요. 그냥 막, 네. 근데 보니까 이게 햇볕 정책이더라고, 햇볕 정책. 이렇게 잘해주니까 애들이 일을 더 잘해. 네. 아, 쉬십시오. 막 그러면서 내가 일하려고 그러면 쉬십시오. 저희 가겠습니다. 막, 네.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도 다행히 저는 맘먹으려고 안 해서 저는 군생활 편하게 잘 하고 왔어요. 초반에만 좀 고생했지. 그 조교 새끼들 때문에. 네. 군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군대 얘기 안 할게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게 되면 다 떠난 다음에 네. 다음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아주 골 때리는 얘기 하나 있죠. 네. 자, 네오 위즈 먼저 갈게요. 아, 이거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 이야기. 더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네. 아, 근데 요걸 쓰니까 젠장할 글씨가 잘 두 개로 보이네. 젠장. 네오 위즈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어제 그저께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언택트인가요, 이것도? 게임인가요? 네. 뭐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이거 뭐 게임이 전부 다이긴 한데, 게임주들이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어. 그죠? 근데 뭔가 좀 더 특이한 게 있을 것 같은데, 5월 초에 나온 거. IP를 확장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웹보조 규제 완화. 요것도 22일 거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봅시다. 왜 올라가는지. 뚜뚜뚜뚜뚜뚜뚜. 그냥 실적 상승인가봐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뭐 다른 거 나온 게 없네요. 실적 좋아졌다 이런 얘기. 그냥 게임이고요. 네, 게임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게임 회사이면서 이제 그냥 게임 회사라고 봐야 되겠지 뭐. 콘텐츠라고 봐야 되겠죠.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으로 좀 구분이 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적도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이겠죠. 일단 주가의 추세는 괜찮은 거예요. 잘 보세요. 주가의 추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시면 그냥 수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발굴했으면 그냥 사.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말고요. 지금 몇 분이야? 50분이야 벌써? 오우씨. 그래서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말고 그냥 사시란 말이에요. 군대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를 딱 보시면 이게 어디예요? 매물대가 많이 모여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1차적인 저항입니다. 이 저항이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설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추세는 상승 추세에 있고요. 이 상승 추세선을 연장해 보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21,000원대까지. 이 종목 지지선은 21,000원이에요.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이 아니면은 버틸만한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버텨보시는 거죠. 홀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뭐가 나온 윗꼬리, 거래량 나올 거 다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지지선은 여기 21,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물량을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일단 이탈하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22,000원, 22,500원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지지선이고 나발이고 간에 네, 일단은 주가가 하락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옆으로 그냥 횡보만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 깐다 그러면 요 지지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싸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23,500원이 지지선, 최종 마지노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게임 관련하여 네, 좋은 기대감이 있고요. 좋은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주가의 상승이 상승 추세와 맞물려서 시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최근 주가가 윗꼬리를 동반한 변동성을 보였죠. 그래서 23,000원, 23,500원이요. 23,500원 아래로 주가가 형성이 되면 일단 매도를 고민하셔야겠죠. 네. 조정은 피해가자. 하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니 완전히 버리지는 말고요. 관종에는 넣어두세요. 네. 에헤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이게 만약에 조정을 나간다 싶으면요, 이 아래쪽 지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네, 오, 벌써 54분이야. 큰일 났다. 또 오바야, 씨. 이상하다. 내가 말이 많아지는 거야. 왜 이러는 거지? 이거 참. 선글라스 끼니까 글씨가 안 보여서 답답하네. 자, 다시 돋보기로 돌아와. 어우, 너무 잘 보여. 씨. 근데 눈이 너무 부셔. 다시 모자를 밑으로 내려서. 자, 눈 마주치지 않습니다. 눈 안 보이게 할 거야. 이렇게. 야, 굉장히 좋네요.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자, 이거 완전 진짜 조교네. 딱 이거는요. 네. 자, 두산 퓨얼색 계속 올라갑니다. 네, 좋네요. 좋아. 이거는 무엇 때문에 가는 걸까요? 보면 되죠. 최근에 상한가 나온 자리가 5월 초로 따라라라라라라 기사를 넘겨보면 무엇 때문에 갑니까? 흑자 전환입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네요. 뭐 적자 전환 한다고 그랬다가 왜 흑자 전환이 있어, 근데? 응? 아까 흑자 전환이 있었잖아요. 그지? 적자 전환이었어? 그냥? 흑자가 아니고? 2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얼어 죽을.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저거죠? 네. 매각에 대한 부분. 네. 매각에 대한. 근데 사실 이 기업은 지난번에 진단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다. 네. 그죠? 진단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가만 보니까. 알짜 회사. 근데 실적이 일단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이렇게 정책적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네요. 정책적인 수혜주이기도 하고 뭐 등등등이고. 근데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은요, 얘는 아쉬울 게 없어요. 매각 이슈가 있으면. 뭐 두산 입장에서도 뭐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얘 입장은 더 좋을 수도 있죠. 뭐 일단 남이 나를 사간다는데, 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M&A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는 거라서 뭐 두산한테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주식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야. 예, 단기적으로 급등한 주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주의는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기 급등주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기준선은 무조건 뭐다? 5일 이동평균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5일 이동평균선.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돼서 또는 꺾여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매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 계속 홀딩이시죠. 그리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매수는 좋지 않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재료는 많습니다.
정책이지. 그냥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한 주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급등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약간의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항상 급등주는 5일 이동평균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되거나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상황은요, 이게 거래량과 주가의 상승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양봉이고요. 양봉이고 거래량이 늘었죠. 네, 양봉이고 거래가 늘었죠. 이건 뭐냐면 매수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음봉이면서 거래가 늘게 되면 뭐예요? 매도가 더 많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음봉이면서 매도네요. 네, 음봉이면서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는 매도가 더 많았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이후에 매도가 많이 들어가서 횡보가 조금 오래 걸린 그런 케이스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일 이동편을 가지고 판단하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SDS 갈게요. 이게 삼성 SDS가 예전에 그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 내용 때문에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죠. 지금은 뭐 이제 다 이슈가 끝난 것 같긴 하고요. 자, 일단 추세는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걱정은 좀 많이 되실 것 같긴 한데요.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완전 바닥권까지 왔다 가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20만원이라는 이 건덕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20만원까지는 어떻게 가겠다, 뭐 물론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20만원 이상은 넘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죠? 하락 추세로 가던 놈이 상승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하락 추세의 고리는 끊어내고 있었다. 언제요? 여기서. 왜냐면 우리가 추세라는 것은요, 이렇게 채널 라인을 그려놓고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채널 라인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던 게 올라갔다가 조금 안 내려오고 그냥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추세의 전환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재수 없었던 거죠. 이게 그냥 와가지고 꽝 하고 그냥 시장이 흔들어 버리니까 주가 빠진 건데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은 이제 하향 추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관점에서의 추세. 그래서 21만원 정도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종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고 홀딩을 계속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료나 기업 가치야 뭐 나쁠 거 없는 기업이니까 기술적 분석 봅니다.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종목인데 작년 말부터 바닥에 대한 포지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회복됐고요. 그래도 지금의 위치는 하락 추세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주가가 추가로 오르려면 21만원 이상은 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21만원 가게 되면 네, 매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홀딩 하시는 거죠. 뭐 더 많이 갈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비보존 갑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 아우, 비보존은 뭐야? 왜 하한가 맞았어? 네? 정말 비보가 전해졌네. 아이씨. 얘 왜 하한가 맞은 건데요? 뭐 느낌이 있어? 뭔데 이거? 정체가 뭐예요? 뭔데 뭐였어 이거? 물량 추례야? 이거 뭐 작년 12월인데? 작년 12월. 작년 11월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물량인가? 물량이야? 신주 발행. 스톡옵션 행사했다는 얘기잖아. 그 얘는 원래부터가 뭐였어요? 이거는 코넥스였어요? 아니면 스펙이었어요? 뭐 설명이 없어 기업이. 뭔데 이거? 왜 공시밖에 없어 이거는? 하스바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거예요? 비보존 이거는 지금 정상 저거 아니잖아. 우리 저거 아니잖아요. KOTC. 이건 뭐 코스닥, 코스피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정상 범주를 벗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네 대응을 어떻게 뭐라고 전략을 짜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저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거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아닌 거니까 요거는 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네 왜 이걸 왜 하신 거야? 누구야? 비보존 말고 그 밑에 누구였어요? 드림텍 유영수님. 네, 드림텍으로 가겠습니다. 뭐야 이건 또? 아, 요거 이제 요거. 네, 요거. 드림텍. 이거 지난주에 MTN 종목 지나서 본 것 같다. 네.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괜찮아요, 지금. 네. 지지 잘 되고 있고요. 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거시기하다 싶을 수 있겠지만은 기업 내용 괜찮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요즘에는 이런 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섰다가 나가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런 패턴에 있는 거 하나 해드렸죠. 뭐였지? 그 수산중공업. 네, 수산중공업. 그래서 요거 해갖고 오늘 야 4% 네, 뭐 4% 오예. 네, 어제 샀어요. 어제 사서 오늘 네 괜찮았죠? 네,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단중공업과 같은 그런 포지션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뭐 업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일단 뭐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이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이요 뭐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으면 잘하고 있겠지 뭐 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상장일이 2019년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지금 뭐 워낙 잘한다고 해서 일단 태어났을 테니까 여기에서 딴지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또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나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작년에 조금 줄긴 했는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분기잖아. 연도별로 봐야지. 연도별로. 그러면 네. 작년에 조금 안 좋았었죠.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광학 센서 이런 거네요. 네, 외과 수술용 센서 이런 쪽이라서 뭐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뭐 5G라든지 이런 쪽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홀딩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기업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들어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타겟팅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매수는 하고 싶으시면 조금만 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업황이나 전체적인 상황, 기업의 가치 등은 좋습니다. 다만,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은 분석이 되기가 어려우므로 차트만 보고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은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진행되는 시점이므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매수도 괜찮은데 기업 분석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소량 매수를 권장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뭐 고생들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9개 종목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 방송의 녹화 방송은 성투자 유튜브 채널에 또 올라가니까 한 30분 정도 있다가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